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9월 23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로스 리서치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텔레그램 채널에도 들어와 주시면은 저희가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DB 하이텍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협업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에이프로 세미콘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추천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프로 세미콘은 그 에이프로의 자회사이고요. 전력 반도체를 이제 개발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팹리스, 이제 설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질화 관륨. 그래서 원소 기호로 요 GA, 그다음에 N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합쳐지는, 그래서 통상 이런 것들을 화합물 반도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 반도체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계열의 어떤 단일 어떤 원소의 반도체가 많은데,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트렌드는 질화 갈륨 또는 여기 보시면 SiC라고 해서 탄화규소 또는 뭐 실리콘 카바이드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원소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어떤 반도체, 이런 것들을 통상 화합물 반도체라고 하고, 이 화합물 반도체 그 아래 범주 카테고리에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PMIC라고 해서 일종의 전력 반도체는 그러니까 화합물 반도체의 어떤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 MOU라고 하죠. 이런 걸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결국 이거입니다. 이 화합물 반도체, 또는 뭐 전력 반도체 다양하게 부르긴 하는데 이게 어디에 쓰일 거냐,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역시나 전자기기 이런 것들에 대부분 다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IT, 기기, 전기차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것이 쓰이고 있고 실제로 앞으로는 더 많이 쓰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LX 세미콘, KEC, RFHIC 이런 기업들이 전력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공부하실 분들은 보시면 좋은데요. 작년부터 해서 SK증권이랑 IBK증권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이런 증권사에서 이 화합물 반도체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이나 개념 정리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개념 자체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업이라든지 지금 글로벌적으로 누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운받아 놓고 몇 번씩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데요. 매번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뉴스나 이런 것들은 시장 어떤 트렌드, 산업의 트렌드이니까 그렇게 체크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방산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거입니다. 지금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30명의 대규모 사절단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 4개월 전으로 돌려보시면 5월달 말 정도 해가지고 폴란드에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사절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2달 지나가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러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폴란드가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독일 옆에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독일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도상 볼 때 오른쪽에는 그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튼 폴란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전차도 빌려줬고 많은 무기들을 지금 지원해줘가지고 국방 어떤 상태가 약간의 공백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그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무기들을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실제로 계약서와 이런 것들이 다 오고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마 또 구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 가능성 있는 나라 슬로바키아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지금 이러한 국가들도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 인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시회 방문도 하고 국산 무기나 장비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실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방산 관련된 기업들 과거에는 정말 쳐다도 안 봤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쪽 산업을 자꾸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 개인적으로 또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다면 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방산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풍산이라고 하는 기업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풍산 주가가 차트상 보셔도 안 가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으로는 PER이 한 3배에서 4배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이 기업의 PER 범주가 평균적으로 PER 3배에서 8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이 기업은 7월 달에 이제 탐방도 다녀왔었는데 사업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왜 안 갔을까 이제 고민해 보는데 결국 이런 기업들이 나중엔 뒤따라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풍산도 저평가 가치주로서 지금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한 번씩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무작정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의 어떤 사업 내용,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것들 조금씩 공부해 보시고 내가 이 회사의 주주가 한번 돼 봐야겠구나. 그럴 경우에 투자를 하시라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8세대 OLED를 개발 중에 있는데 시장에서 요거 원장 사이즈 마더글라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요 유리 원장의 사이즈가 8.5냐 8.7이냐 뭐 요거 6이냐 7이냐 8이냐 요거는 사이즈를 말하는데요. 보시면 8.5보다 8.7이 길이나 높이 이런 것들이 좀 더 길고 큽니다. 결국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유들은 생산 효율입니다. 효율. 네, 그래서 동일한 시간 대비해서 동일한 소재 써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수량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기로 생산 효율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8.7세대 OLED 패널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면 이 애플 쪽에 납품을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요거를 태블릿 PC 또는 노트북에 요거를 탑재를 지금 하려고 할 거고 결국 계속적으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팔아야 되니까 잘 팔려면 더 좋은 제품을 탑재를 시켜야 소비자의 차지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뭐냐면 여기에서 삼성이든 LG든 투자를 분명히 할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최지선 사장이 8월 달에 OLED 투자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투자할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따져보자는 거고요. 투자 금액이 크진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한 개 라인 정도 설치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공정 과정별로 어떤 기업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이게 제가 볼 땐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여기에 처음으로 장비를 납품한 업체들, 이 업체들이 대량으로 장비를 깔 때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상 우리가 퍼스트 밴드라고 해서 먼저 들어간 애들, 얘네가 누구냐 이거 파악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기업을 좀 손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P 시스템, SFA, 필옵틱스 이런 기업들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수주가 나오는지 이거를 좀 체크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A-프로.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은 드리긴 했습니다. 과거 작년에도 몇 번 추천드렸었는데 뭐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추천하는 종목들이 잘 날아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들은 무작정 사라 그게 아니니까 어떤 사업적인 내용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는 2차전지 장비 업체이고요. 투자 포인트로 제가 잡아드린 건 이겁니다.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돼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폐배터리 테마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지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요.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시장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는 형성이 되어 있진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라고 놓고 보았을 때는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수혜를 보기는 봐요. 그래서 이 기업을 지금 사는 게 맞긴 한데 향후 2년, 3년 들고 갈 생각으로 이 종목들을 매수하고 공부하는 것들이지 당장 오늘 사가지고 내일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사는 것들은 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성일하이텍, 세비캠,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다 공통사항이 폐배터리라는 공통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2차전지 폐배터리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전방 시장에 가고 나서 그 다음 애프터마켓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전방 2차전지 소재 업체나 배터리 셀 업체가 안 가고 있는데 폐배터리가 마치 먼저 될 것처럼 가고 있어요. 물론 이건 주식시장의 속성이기 때문에 주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산업적인 흐름이 아직은 지금 사이클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사업 내용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좀 분명하게 파악을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A-프로 같은 경우에는 검사나 측정을 하기 위한 장비를 한 2, 3년 전부터 개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 전기차가 한 5년 탄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떼내가지고 이 배터리의 어떤 소재 이거를 재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요거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ESS나 이런 쪽으로 돌려가지고 재사용을 할 건지 이거를 판단을 하려면은 먼저 인지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검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쓰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 일부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사이클러라고 해가지고 납품한 이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장비가 완벽한 어떤 장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생산 마지막 단계에서 일정 정도 테스트 정도 하는 수준이었고 요걸 좀 약간 업그레이드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향후에 배터리를 검사하는 측정하는 이런 쪽으로 장비 납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제가 전력 반도체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 DB하이텍과 같이 새로운 고객사가 어떻게 보면 확보가 된 겁니다. 제가 볼 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고 DB하이텍도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고객사가 되겠죠. 근데 고객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는 위탁 생산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좀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좀 시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번 주 이번 달 들어서 FOMC의 그 금리 인상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뉴스 검색해 보시면 온통 그 이야기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올해 금리가 제로에서 3%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최종 금리 상승의 어떤 기준점을 대략 한 뭐 4.5, 뭐 이 정도까지 보는 것 같은데 올해 올린 것보다 내년에는 좀 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최근 3년 내에 가장 증시로 볼 땐 최악의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좀 더 보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사실 꾸준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언론이라든지 뭐 증거사에 나오는 내용들 뭐 이런 걸 내가 속속들이 다 안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내 투자가 잘 되느냐? 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몰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냥 여러분들의 시간을 쭉 보내시면서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내공을 쌓는 게 제가 볼 땐 앞으로도 열심히 주식을 투자하실 거라면 더 도움되니까 너무 눈앞에 있는 그 어떤 내용들 이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를 내다보시고 투자를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투자 수익이 좋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